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그냥 지나치실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제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몇 년 뒤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성 콩팥병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콩팥이 망가져 있다는 진단을 받는 거죠. 심하면 평생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일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오직 투석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소변 거품이라는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보내는 진짜 경고 신호와 콩팥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신장내과에서 콩팥 질환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2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리가 자주 부었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더라면 병원에 왔을 텐데,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관리했을 텐데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초기 신호를 놓쳐서 콩팥을 잃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3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소변 거품의 진짜 의미와 콩팥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데 제가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변 거품 다 똑같은 거품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한 거품입니다. 소변이 세게 나오면서 변기 물과 부딪혀서 생기는 거품이에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질 때 생기는 거품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한두 분 안에 다 없어지죠.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나쁜 거품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서 생기는 거품인데 이게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이 거품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변기 물 위에 하얗게 떠 있어요. 마치 맥주 거품처럼 조밀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소변 보신 후에 1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물을 내리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거품이 다 사라졌다면 착한 거품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이건 콩팥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거품이 작고 조밀할수록 오래 남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온다는 건 콩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초기에만 잡아도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 꼭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변 색깔도 함께 확인하세요. 거품과 함께 소변이 탁하거나 붉은색을 띈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콩팥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요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20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거르면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콩팥 필터가 정상이라면 단백질 분자는 너무 커서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손상되면 이 필터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새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백뇨입니다. 단백뇨가 나온다는 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문제는 콩팥이 정말 참을성이 많다는 겁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70, 80% 망가졌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지만 콩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소변 거품이 바로 그 초기 신호입니다. 콩팥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인 거죠.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어요.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평생 말이죠. 직장 생활도 어렵고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갑니다. 이식은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고 수술 후에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게 답입니다.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흔한 게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신발이 꽉 끼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상이라면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침에는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콩팥이 약하면 수분이 몸에 고여서 붓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빈혈이 생기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립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세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콩팥은 혈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되고 약을 계속 늘려야 한다면 콩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네 번째는 식욕 부진입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러면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나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거품뿐만 아니라 소변 횟수도 변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특히 소변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을 꼭 먹으세요. 껍질에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을 청소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거든요. 하루에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가 좋아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콩팥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거든요. 하루 1잔 정도 마시면 방광과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특히 빨간 속살보다 하얀 부분이 좋아요. 수박 흰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수박을 드실 때 하얀 부분까지 함께 먹어보세요.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세요.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마늘 한두 쪽씩 드시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드세요.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콩팥이 건강해집니다. 이번에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찌개, 국물, 김치, 젓갈 같은 음식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국물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라면 국물도 절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줄일 수 있어요. 외식할 때는 가능하면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치즈, 통조림 같은 제품들은 보존을 위해 나트륨을 엄청 많이 넣거든요.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과부하가 걸려요.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고기 한 덩이가 대략 20g 정도니까 참고하세요. 붉은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리고 인 성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이 많은 음식은 콜라, 가공육, 유제품인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인을 배출하지 못해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술도 줄이세요.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담배는 더 나빠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금연과 절주가 콩팥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마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권장 수분량은 체중의 30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1800ml,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 마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위험할 수 있어요. 몸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이 심해지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물은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단, 자기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콩팥도 쉬지 못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조심하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과하면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술은 더 심합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라서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피하세요. 이렇게 수분 섭취만 잘 관리해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콩팥을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아침 소변을 보신 후에 꼭 거품을 확인하세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거품이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콩팥 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계란 1개, 두부 1모, 샐러드 1접시 정도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식후 운동이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마시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1컵을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저녁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염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게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발목 펌프 운동을 5분 정도 하세요.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인데 다리 부종을 빼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숙면을 취해야 콩팥도 제대로 쉴 수 있거든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세요. 이런 루틴을 석 달만 지켜도 콩팥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보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국물 덜 먹기, 사과 껍질 먹기, 적정량 수분 섭취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변 거품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지켜봅시다.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켜갑시다.